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하기위해서 중요한 과정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라요. 왜 틀리는가를 알아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는 느낌이라는 것과 아는 것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따 제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대부분은 문제를 풀 때 이건 아는 거야. 아는 느낌이야.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맞출 수가 없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 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적용할 수 있을 때 맞출 수 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하는데 그냥 이건 아는 거야 라고 푸는지 아는 느낌으로 푸는지 아니면 이거는 모르는 거야 되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그림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여기 세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칼을 쓰는 닌자가 있고 두 번째 방에는 한 달 굶은 사자가 세 번째 방에는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죠. 자, 꼭 들어가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시간 주겠어요? 하나, 둘, 셋. 자, 선택했죠?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들어보자. 많은 사람이 첫 번째 혹은 세 번째 방을 선택합니다. 닌자는 사회적 상대로서 말로 설득할 수 있고 세 번째 방의 남부는 직접 끝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생존율이 가장 높은 방은 두 번째 방입니다. 자, 자기 선택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는 한 달을 굶어서 탈수 증세로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뇌는 본능과 연결된 지식을 쉽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식자 하면 무조건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편견을 갖고 빠르게 상황을 해석한다. 이런 뇌는 판단합니다. 이처럼 뇌는 몇 가지 판단적 정보만으로도 안다라고 착각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문제를 연습할 때 중요하냐면 안다라고 무엇합니까? 착각했을 때가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틀리게 된다 이거지. 그럼 사자 하면 포식자, 포식자 피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빠른 의사결정을 더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주식 투자나 결혼 복잡한 신중 결정을 내릴 때는 섣불리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서 내가 잘 모르는 거, 알아하는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다는 느낌을 받는 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최서랑의 법칙. 어떤 대상 한 가지 정보 알고 있어도 뇌는 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꽃 이름 풀이지 않은 것만 알아도 이 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꽃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제한된 에너지를 하나에 많이 아는 것보다 많은 것이 필요한 것 많은 것 생존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일반화의 원칙. 뇌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문제 속에 어떤 패턴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동제의 원칙. 타인의 감정과 잘 통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뇌 속에서는 상대적 내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뭐냐면 정확히 내가 아는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각오를 갖고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 7, 8 문제풀이 제시되는 OT에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제가 나눠 드렸어요. 그래서 열문항을 풀고 그 다음에 해설을 듣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직강으로 진행돼야 돼. 실제 시험 문제를 풀고 해설해주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인강만 찍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문항을 풀고 문제에서 해설을 듣고 첫 번째, 다음 또 10문항 풀고 해설 풀고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설 쭉 듣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은 혹시라도 이제 7, 8, 9에 저도 이제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할 경우 혹시라도 그때 걸릴 때 한 주를 휴강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양해를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으로 이번 수업에 쓴 교재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 대비로서 교직 논술하고 전공 문제를 제가 다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거짓말 안 보태서 한 50번 정도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합격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에는 시중에 없는 문제집 패턴, 교직 논술 주제도 20개나 집어넣어서 20개나. 그래서 작성해보고 뒤에 또 모범 답안도 있으니까 비교도 해보시고 그런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교재 보시면 72쪽에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총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상가 이번 주잖아요. 공부하기 전에 72쪽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고 그 복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준 문제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뭘 하시냐면 자 여기에 보면 98쪽부터 또 이렇게 사상가 연습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고 또 뒤에 가면은 자기의 오답 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걸 제가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726쪽에 취약점, 셀프 체크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교재도 제가 틈틈이 활용을 하게 될 거니까 꼭 매일 갖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에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얼마큼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는가를 여러분들이 걸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거기까지.